안녕하십니까. 2024 대입 수시 미술 계열 분석과 전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수시 진학 지도 중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디자인 계열 위주로 준비를 했고, 회화 조소 그리고 만화 애니 계열도 같이 큰 경향성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김동욱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크게 두 파트이고요. 미술 계열 입시의 특징과 기본 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4 수시 모집의 특징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과 기본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미술 계열 입시의 특징은 올해 2024학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모집 인원은 대략적으로 수시가 59, 정시가 41%니까요. 한 60대 40 정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가 더 많이 뽑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43이고 정시가 57%입니다. 정시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수도권, 서울 제외한 인천, 경기만 보면 56대 44, 지방은 83대 17로 수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서울은 수시에서 더 적게 뽑기 때문에 수시로 가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으로 가게 되면 수시에서 훨씬 더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만 놓고 보면 수시는 실기 전형이 75%, 비실기 전형이 25% 정도이고 정시는 실기 전형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에서는 실기가 75%이지만 사실은 비실기 전형 25%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여러 선생님들이 전략을 짤 수 있는 부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위주로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비실기는 대부분 수능 100%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 전형 중에서 단계별 전형이라고 있는데 1단계가 교과 100%입니다. 숙명여대, 서울과기대가 10배수, 단국대 죽전이 20배수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시 전형의 실기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신 성적대가 있는 학생들은 단계별 전형을 응시했을 때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생부 성적은요, 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한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 점수가 낮아도 이것은 들어가지 않고 사회 점수를 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은 적지만 서울대, 그리고 명지대, 한성대, 경기대, 상명대, 자, 서울에 있는 이 5개 대학인데요. 여기에서는 수학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점 생각하셔서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과목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뭐 학교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학들은 수학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미술 계열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빨간 박스 나가잖아요. 그래서 시각, 영상, 산업, 실내, 패션, 디자인과 그리고 공예과까지 여기가 디자인 계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자인 계열에서도 빨간색으로 한 시각과 산업 디자인은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학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이고요. 영상과 실내, 패션, 디자인과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고 공예과가 가장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과를 선택할 때 조금 공예과라든지 뭐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한다면 조금 더 낮은 경쟁률로 응시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화 애니메이션 또 한 계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양화, 동양화처럼 이게 순수 미술 계열들이 있습니다. 만화 애니과는 경쟁률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순수 미술 계열은 경쟁률이 거의 디자인 계열의 절반 이하로 낮은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술 계열의 대학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빨간 박스를 보시면 최상위권에는 서울대, 홍대, 국민대 요 세 가지가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고 입시 점수가 높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거는 따로 선발하는 6개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인데 이 4가지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상위권의 학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화여대, 뭐 한양대, 고려대 이런 학교보다도 오히려 홍익대, 국민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미술 계열의 어떤 좀 특이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쪽 학교들이 1에서 2등급대 내신이나 또는 수능 성적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으로는 뭐 시립대라던가 과기대, 세종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양대 에리카나 경희대 국제캠 정도가 2에서 대략 한 3등급 초반대 정도 학교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여대, 동덕여대, 성신, 덕성여대와 같은 여대와 경기대, 상명대, 명지대, 한성대, 그 다음에 경기권에서는 가천대, 뭐 중앙대, 다빈치 캠퍼스, 단국대, 죽전 캠퍼스, 그 다음에
홍대 세종, 강원권의 연세대 미래, 강원대 춘천까지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3에서 4등급 초반 정도 형성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중하위권인 경기권의 신안대라던가 을지대, 수원대, 용인대 이런 학교들 대략 4등급에서 5등급권이고요. 뭐 강원권의 상지대나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의 평균이 한 6등급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성적 등급대를 형성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 4, 5, 6등급 형성하는 중하위권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학교는 거의 지원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거의 다 최소한 중위권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합격이 수시에서 붙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쟁률 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미술대학 진학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요. 비실기 전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교과 전형입니다. 또는 정시로는 수능 100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는 학생은 대략적으로 20% 정도입니다. 자, 2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3등급 컷이 23% 정도 되잖아요. 23%까지니까. 그래서 20% 정도의 학생이 주로 비실기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실기 70, 80, 90, 100인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신은 30% 이내에 들어갑니다. 이 학생들은 실기력이 매우 좋아야 되는데 5% 정도의 학생만이 이 실기 전형으로 수시에서 합격을 합니다. 5%의 기준은 경쟁률 2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보다 훨씬 더 높은 학교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교과 50%, 실기 50%두 가지가 적정하게 균형을 이룬 바로 전형이 학생들이 이 유형에 해당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 두 가지를 꼭 다 챙겨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와 정시의 전형의 종류를 보겠는데요. 수시는 역시 실기와 비실기, 정시도 실기와 비실기가 있습니다. 수시의 실기는 실기와 교과 성적 합산 또는 실기 100% 또는 특기자, 본인의 어떤 미술 실기 대회 그 수상 경력으로 가는 특기자 전형이 있고 비실기는 교과 종합 논술이 있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이 있는데 특히 교과와 종합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시도 실기, 비실기가 있고요. 실기는 역시 실기와 수능, 실기 100%가 있고 비실기는 대표적인 학교가 홍익대입니다. 그래서 서류, 미술활동 보고서 포함해서 수능 성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정시는 거의 90% 이상의 실기 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특히 수시는 비실기에, 그 다음에 정시는 실기 전형에 집중할 때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 크게 앞에서 봤지만 실기 위주, 교과 위주, 종합 논술 4가지가 있는데요. 실기 위주는 크게는 실기 일괄 전형, 즉 실기 플러스 교과 내신 성적 합산해서 진학하는 유형이고 대부분 학생부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학생부 실질 반영비가 낮기 때문에 실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기 다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으로 일정 배수 선발합니다. 한양대는 학생부로 정성평가에서 1단계 20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실기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따라서 다단계 전형은 적어도 교과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형성되는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실기대회 수상실적 중심이고 국민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국민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삼육대 그리고 한세대, 경희대 등 소수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위주 거의 교과 내신 100% 거기 플러스해서 일부 면접을 변형하고요. 대부분 교과 위주 전형은 수학 성적이 들어가서 국수영사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그 다음에 서류는 학생부, 그리고 미술대학의 특히 상위권의 몇 개 대학은 따로 별도 보고서를 냅니다. 미술활동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학생부 전 과목이 정성평가하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문이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이 일부 있습니다. 논술고사 교과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데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등등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정확하게는 미술대학은 아니라 글로벌 융합대학이라든지 패션 산업대학이라든지 뭐 문화예술 경영이라든지 약간 미술 관련해서 있는 학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고 역시 논술이기 때문에 경쟁률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전형에는 종류를 크게 4가지 계열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디자인 계열의 기초 디자인,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뭐 기초 소양, 기초 조형 등등이 이게 실기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많은 거의 한 70% 이상의 대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초 디자인이라고 하는 실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 소양, 기초 조형 이런 것은 조금 더 상위권 대학, 서울대, 이대, 국민대 이런 학교에서 선택하는 실기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회화, 조소, 회화 계열은 주로 수채화입니다. 수채화에서도 주로 이제 그 사실적인 표현, 인물 수채화가 가장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조소에서는 이제 두상 소조, 얼굴 두상 만들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상황 표현이나 칸만화 같은 만화 실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크게 입시의 특징을 봤고요. 2024 수시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작년 결과를 반영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자, 크게는 수시와 정시 비율입니다. 서울은 정시가 57로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은 56, 지방은 83으로 수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셔서 우리가 서울은 아무래도 수시로 진학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수시 위주 모집대학과 정시 위주 모집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가 보시면 홍익대, 세종대, 한양대, 한성대 요 4개 대학은요 올해 수시에서 거의 보시면 홍익대 교과와 종합 합산해서 300명, 정시가 80명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거의 한 75% 이상을 수시에서 다 뽑고 있죠. 세종대 수시 96명, 정시가 4명 다 비실기고요. 뭐 거의 수시에서 전원을 뽑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 플러스한 실기율 100%,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가 수시가 월등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중앙대라던가 경기대, 덕성여대, 명지대 이런 학교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덕성여대 아트앤디자인대학은 56명, 정시가 38명, 삼육대 아트앤디자인 47명, 20명 이런 정도니까요. 수시에서 대략적으로 뭐 한 2배 정도 많이 뽑는 이런 학교들이 있고 특징은 대략적으로 서울에서 한 중위권 정도 형성하는 학교들이 수시에서 많이 선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적어도 삼육대 같은 경우에 47명을 수시에서 뽑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률도 오히려 수시가 낮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정시 위주 모집 대학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국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가 정시 100% 모집이죠. 네, 수시에서는 따라서 기회가 없고 서울대만 하더라도 수시에서 7명, 정시가 90명, 고려대 15명, 35명, 국민대도 수시는 뭐 거의 한 30명 정도, 정시가 뭐 250명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이 정시로 거의 많이 뽑아요. 이게 미술 계열의 특징이고 미술 계열에서 특히 수시로 좋은 대학을 특히 상위권을 가기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여기 보시면 서울대, 고려대, 국민대, 이화여대는 수시는 실기 전형이 없죠. 국민대의 실기 전형 13명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상 실적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어떻게 이 위쪽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모두 다 비실기로 시험을 일단 응시를 하겠죠. 그러나 붙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지는 않죠. 따라서 이 학생들은 결국 다 어디로 간다고요? 붙은 학생 말고는 다 정시로 갑니다. 그러면 미술 계열 최상위권 대학들은 어떻게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숙명여대, 과기대 역시 수시가 많고요. 서경대, 경희대 뭐 수시와 정시가 비슷하거나 정시가 조금 더 많거나 이런 정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의 올해 특징을 보시면은요, 작년도 특징을 대략 몇 가지로 조금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과 합격 점수가 조금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디자인과 7명 뽑는데요. 재작년에 경쟁률이 23대 1이었고, 내신 성적이 1.9 정도가 대략 50컷이었는데요. 작년에는 거의 30대를 올라가고 1.4로 상승이 됐습니다. 국민대 시각디자인 10명 모집에 27대 1 3.0이 46대 1 2.5로 상승을 했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로 24명이 15.2대 1인데 19.2대 1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성적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성적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 합격 점수 상승했고 두 번째는 역시 비실기 전형이죠. 교과 전형 경쟁률과 합격 점수도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성대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 주간 6명인데요. 13대 1 3.2등급이 25대 1 2.5대 1 2.5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저는 2합 7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자, 동두천 우리 학생들이 크게 선호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이 학교가 원래는 2.5대 1이었고 4.6 정도의 70컷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4등급대 정도 되는 중후반 되는 학생들 5등급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 비실기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동양대인데 작년에는 이게 5대 1로 넘어갔고 한 4.0 등급 정도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은 15과목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의 내신은 한 5등급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특징은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이 경쟁률도 올라가고 점수도 올라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경쟁률이 낮았고 조금 학생들이 갈만했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상승이 돼서 올해는 비실기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조금 경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실기 경쟁률은 주요 대학이 다소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덕여대 시각디자인 실기 80 전형이고요. 거의 한 70대 1이 나왔던 게 59대 1, 삼육대 아트앤 디자인 실기 100%가 49대 1이 한 40대 1 정도로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실기 경쟁률 너무 높았던 것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59대 1, 40대 1, 그죠? 네. 그 다음에 올해 수시에서 주요 변경사항, 홍익대 이화여대 수능 최저 완화되었고 지원 자격이 변화되어서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이나 학교장 추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논술 전형이 세계합 7등급에서 세계합 8등급으로 하나가 완화됐고 이화여대 예체능 서류 전형 2개합 6에서 2개합 7로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 미술 우수자 전형은 원래는 미술 진로 선택 과목 한 과목 이상 이수했어야 됐지만 올해는 그 규정이 사라져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수시 모집 폐지했고 전부 다 100% 정시로 갔고 그 다음에 뭐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우리 해외하는 학생들 동국대 불교미술과가 수시 모집에서 15명을 신설하는 전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기 종목 변화가 있어서 삼육대 아트앤디자인과가 원래 기초 디자인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이었는데요. 이 사고의 전환이 빠지고 기초 소양 서울대라든가 국민대 준비하는 그 소양으로 칠 수 있는 실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 수시는 아니고요. 정시인데요. 기초 디자인이 아니라 역시 이 통합실기로 바뀌었습니다. 수시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시면 서울대가 세계합 7, 탐구 2과목이고요. 가장 높습니다. 비실기 전형에서. 나머지는 모두 탐구 한 과목입니다. 고려대 3합 8, 홍익대 3합 9, 이화여대 2합 7 정도이고요. 교과 전형은 홍대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예술학과가 세계합 8, 경희대 국제캠퍼스, 국어 영어 중에서 한 개 3등급, 그 다음에 한성대 서울여대 등등이 2개 합 7, 또는 홍대 세종 2개 합 9, 한 개 4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주 많이 높다라고 하긴 조금 어렵고요. 서울대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만 맞출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의 비율을 보시면은요, 실기가 거의 70%, 나머지 비실기가 30% 정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이 한 18% 되고요. 자, 먼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학생들의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형성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이제 주요 대학이 되겠죠. 전 과목이고요.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한 낮게는 5대 1에서 홍익대가 5대 1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30대 1 정도. 이것도 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20대 1 정도가 한 30대 1 정도로 올라갔고요. 전형 유형은 뭐 서류형과 크게 면접형, 요거는 일반 문이과 지도랑 똑같습니다. 서류형은 학업 성취도 비중이 높고, 그래서 학생부에서 서류를 정성평가 100% 면접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대신 학업 성취도, 내신 성적이 좀 높아야 된다는 것. 면접형은 전공 적합성이 조금 높아서 서류 3배수 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갑니다. 좀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이 낮아도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서류형이든 면접형이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데 자기소개서가 올해부터 사라져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부만 보잖아요. 그런데 홍대, 고대, 이대, 중앙대 요 4개 학교는 별도의 개인 포트폴리오와도 같은 활동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지원 동기라던가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학생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주요 대학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죠. 미술활동 보고서 제출 대학인데요. 홍익대를 보시면
기존의 자기소개서보다 훨씬 더 많은 글자수를 요구하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사진은 들어가지 않고 교회 활동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활동이라고 하면 즉 생활기록부에 있지 않은 외부 수상이라던가 외부 봉사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사실은 미술 우수자 전형, 약간 특기자 전형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볼 수 있고요. 이화여대 홍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교과 5개, 비교과 5개의 글자수 적지만 교회 활동 들어가지 않고 학생부 내용으로만 평가합니다. 고려대 창의활동 보고서 활동 10개 들어가고요. 수상 실적 들어갈 수 있고 교회상 들어갈 수 있고 특이점은 사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활동 중에서 자신이 포함했던 활동 사진이라던가 작품 사진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대 공간연출 전공 역시 고려대처럼 활동 최대 10개 들어가고요. 사진 포함하고 교회 활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따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챙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원 가능 대학 여기서부터는 디자인, 공예, 회화, 조소, 만화, 애니메이션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검정색 글씨는 10대 1 이하, 파란색은 10대 1에서 10대 1 정도, 빨간색은 20대 1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 2등급 정도 대가에서 서울대, 국민대 굉장히 높죠. 빨간색입니다. 20대 1 이상 나오고요. 그런데 홍익대가 한 자릿수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죠. 왜? 자, 가장 최상위권의 3개 대학인데 홍익대가 낮은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많이 뽑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한 자릿수이고 서울대, 국민대는 많지 않아요. 거기서 경쟁률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정도가 한 대략 10대 1, 그 다음에 과기대, 경희대, 국제캠 등등이 20대 1 이상 나오고 3등급대에서는 동덕, 서울여대 이런 학교들이 대략적으로 한 10대 1, 빨간색으로 명지대, 가천대 이런 학교들이 20대 1 이상입니다. 한 자릿수 경쟁률인 성신여대, 경기대, 수원, 캠퍼스 정도도 볼 수 있겠죠. 자, 회화 조소 쪽은요, 디자인보다 좀 적죠. 역시 홍대 한 자릿수이고, 고려대, 이대, 10대 1, 20대 1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화 애니 쪽은 세종대, 한 군데가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대 회화 쪽은 동덕, 상명 이런 학교들이 있고, 만화 애니 쪽에서는 역시 상명대, 여기서는 빨간색이니까 20대 1이죠. 네,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 때도 을지대라든가 한국교통대 등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조금 성적대가 낮아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의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시면 자, 이 빨간 박스가 대략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디자인과가 거의 30대 1에 한 1.4등급 정도의 내신 컷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홍익대는 7대 1 정도에서 2.2등급 정도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제가 한 것은 경쟁률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홍익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민대는 다시 높아집니다. 40대 1, 20대 1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히려 국민대 AI 디자인은 거의 3등급대잖아요. 그런데 이 3등급대가 우리 일반고 학생 3등급대 라고 보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는 예고 다 포함된 겁니다. 물론 서울대, 홍익대도 마찬가지로 예고 학생들이 포함된 것이라서 우리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대략 2등급 중반대에서 홍대, 국민대도 솔직히 조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기대, 중앙대, 세종대 이런 학교들을 보시면 과기대 굉장히 높죠. 왜 이렇게 높을까요? 3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종대 보시면요, 세종대. 자, 굉장히 많이 뽑죠. 거의 96명을 디자인과 만화에서 뽑고 있는데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7대 1 정도이고 내신은 2등급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등급 내신이 되는 우리 학생들은 세종대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울여대 시각 디자인, 첨단 미디어 디자인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시각 디자인 21대 1, 첨단 미디어 디자인 12대 1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가장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과 첨단 미디어, 영상 디자인은 거의 2배 정도의 경쟁률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 합격자 등급도 시각 디자인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디자인 계열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3등급대 정도 형성되는 학교들이랍니다. 동덕여대, 경기대, 서울과 수원, 그 다음에 명지대, 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정도입니다. 자, 합격자 70급 보시면 대략적으로 3등급 중반대이고요. 특이하게도 경기대 수원 캠퍼스 디자인 비자학부가 한 4등급대 초반까지 성적이 나왔고, 명지대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면접 전형이요. 경쟁률이 34대 1이었고 서류형은 9.6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거의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합격자 내신은 디지털 콘텐츠가 거의 4.9등급, 이 서류형은 2.9등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형과 서류형의 경쟁률과 그 합격자 성적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지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상명대 대략 3등급대이고요. 상명대 천안이 특이하게도 천안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AR, VR 미디어 디자인 2.2등급대, 디지털 만화 영상 2점 중반대 형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캠퍼스라고 해서 다 낮지는 않고요. 디자인 학부는 한 4등급대였지만 또 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높게 나온 학과도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합격자 70컷이요. 대략적으로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경쟁률 보세요. 굉장히 낮죠? 5대1 정도입니다. 70컷도 대략적으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한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 되는 학생들 홍익대 세종 캠퍼스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합격의 문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고, 연세대 미래캠도 마찬가지로 한 7대1 정도에 높지 않죠. 한 4등급 초반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홍대, 세종, 연세대, 미래캠이 원래는 3등급 후반대였는데요. 작년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조금 지방 캠퍼스가 요즘 조금 더 학생들이 선호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을지대라던가 한경국립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4등급대 중반에서 후반에서 교통대는 5등급대까지도 형성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까지 하고 교과 전형을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한 3등급대 이내 정도이고 교과 100%, 교과 내지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수학 포함해서 등급 점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종합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종합보다는 내신 컷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학생부가 좀 세특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실기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교과 전형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원 가능 대학 보시면 1등급 대는 경희대 국제캠, 연세대 한양대 정도가 있죠. 그 다음에 2등급 대에서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경기대 서울여대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검정색은 수능 최저가 있고 파란색은 최저가 없는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명지대, 서울캠, 용인캠이 수능 최저 없이 대략적으로 수학 포함해서 2등급대 중반 형성하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등급대에서는 중앙대 다빈치 안성캠이라던가 한국교통대, 인천가톨릭대가 대략적으로 한 3등급대. 그 다음에 4등급대를 보시면 홍대, 세종, 자연예능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를 맞추면 4등급 초반까지도 홍대, 세종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화, 조서, 만화, 애니 쪽은 적죠. 만화, 애니 쪽에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청강대가 있습니다. 전문대인데요. 여기 특이하게도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1.8등급이에요. 굉장히 높죠. 한 개 학기만 반영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청강대는 전문대지만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과목 내신 1.8 정도인 학생은 청강대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 결과 보시면 자,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대략적으로 수학 포함해서 1.9, 1점 후반대이고 세계화 8 탐구함 맞춰야 되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경기, 동덕, 상명 등등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학종보다 좀 높아서 경기대 미디어 영상과 2.4등급 정도 21대 1 좀 높게 나왔고요. 상명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전공 보시면 대략적으로 3등급에서 한 2등급 후반대 정도, 네, 2개 합 7 정도 맞춥니다. 네. 그런데 한성대 보시면 글로벌 패션 산업학과 교과 우수자 전형 이거 2개 합 7 있는 건데요. 작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작년도에. 교과 우수자는 주간이 원래 12대 1에서 작년에 25대 1, 원래 70컷은 3등급 초반에서는 2점 중반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야간도 마찬가지로 3등급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 최저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 포함해서 글로벌 패션 산업 야간이요. 70컷이 3.4였어요. 이게 거의 재작년에는
거의 4등급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의 0.5 이상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시 결과 역시 교과 전형이고요. 이제 수도권을 보시면 홍대, 세종 캠퍼스 자연예능과 인문예능의 차이 보십시오. 네, 자연예능은 4등급 초반이고 인문예능은 2등급 후반입니다. 차이는 뭘까요? 수능 체제가 다릅니다. 홍대 자연예능은 2개 합 9이고 인문예능은 1개 4인데요. 문제는 자연예능은 2개 합 9를 미적과 과학으로 맞춰야 되고 인문예능은 확통과 사탐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과 계열로 준비한 학생들은 자연예능을 지원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함이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가천대 대략적으로 한 2등급 후반대에서 인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에서 교과 전형 70컷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 신안대나 동두천의 동양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3.8, 3.6, 4.3이잖아요. 3등급 후반대이고 4등급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높은 편이잖아요. 왜? 그건 아니고요. 10과목, 15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실제 이 학생들의 내신 평균은 전 과목 했을 때는 4등급 중반, 5등급 초반까지도 갑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 면접 포함한 이 전형에 지원하면 실제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왜? 경쟁률 자체가 뭐 10대 1, 그 다음에 한 자릿수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 중반 때 내신 형성하는 학생들 비실기 전형으로 이런 학교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거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자, 이 실기 위주 전형은요, 대략적으로 한 4등급 때까지도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5등급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순수 회화 조소 계열은 디자인 계열보다 한 등급 정도 더 낮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5등급까지, 수도권의 주요 대학은 6등급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원은 가능한데 문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일정 배수 커트하는 과기대나 숙명여대 지원하면 좋겠고요. 네.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주요 대학은 거의 뭐 많게는 80대 1까지도 나옵니다. 이 실기위주 전형은 따라서 실기 반영 비율이 대부분 60% 이상이기 때문에 실기력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은 실기력이 재수생, 삼수생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수시를 재학생이 실기로 붙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성적대별로 지원 가능 대학 보겠는데요. 앞에 봤던 우리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보다는 굉장히 학교도 많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많죠. 빨간색, 노란색이 많습니다. 자, 경쟁률 보시면 검정색이 이제 한 자릿수이고 초록색이 10대 1, 파란색 20대 1, 빨간색 30대 1, 노란색이 40대 1입니다. 그런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디자인 공예 쪽을 보시면, 자, 실기 반영 60% 이상을 학교를 보시면 상명대, 삼육대 30대 1 이상, 서경대 40대 1 이상 나오죠. 그리고 뭐 인천대라던가 상명대, 천안캠이 대략 10대 1인데 강남대, 인천 가톨릭대 한 자릿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70% 대학 성신여대, 가천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40대 1 이상 나오고 있고, 반면 동양대, 중부대, 협성대 한 자릿수이죠. 80%, 자, 덕성, 동덕, 서경 뭐 30, 40대 1 나오고 있고, 대진대, 협성대 역시 한 자릿수. 실기 100%인 학교, 삼육대, 서울여대 마찬가지로 40대 1 이상, 예원예술대 한 자릿수. 자, 그러니까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선호한 대학일수록 실기 위주 전형 최소 30대 1 이상, 40대 1 나오고 있고, 그렇게 비선호 학교는 한 자릿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절하게 섞어서 지원을 하면 한 자릿수 경쟁률도 실기 전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수시에 꼭 가야 된다면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무조건 경쟁률이 높은 데만 다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에 회화 쪽 보시면 조금 적습니다. 회화 쪽 경쟁률 한 자릿수 많습니다. 그죠? 용인대, 인천대 이런 학교 있고, 경희대, 서울 캠퍼스만 40대 1 이상이고요. 뭐 보시면 가천대 실기 70%, 경기대 수원캠이나 인하대 한 자릿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화 쪽은 디자인보다 경쟁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기 80%인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런 데만 한 30대 1 이상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만화 애니 계열 보시면 상명대, 천안캠인데 천안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대 1 이상 나오고 있고요. 청강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대입니다. 그래도 10대 1 이상 경쟁률 나오고 있죠. 네. 가장 높은 것은 서울에 있는 경기대 만화 애니과고요. 네, 40대 1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기 80%인 한성대가 대략적으로 10대 1 이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작년 입결 보시면 역시 보십시오. 자, 빨간색인 3.6대 서울, 동덕, 성신 보시면 경쟁률이 최소 40대 1 이상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많게는 지금 서울여대 시각 디자인이 73대 1 실기 100%입니다. 그렇죠? 동덕여대도 거의 59대 1이고 실기 80% 전형이에요. 따라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 실기 위주 전형,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숙명여대 과기대 정도가 대략적으로 18대 1, 14대 1 정도였잖아요. 왜 그럴까요? 학생부 10배수로 커트를 하기 때문에 18대 1, 15대 1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느 정도이냐? 실기컷이 대략적으로 시각 영상 2.27, 환경 디자인이 3.2 정도 되니까요. 100% 컷은 대략 2점 중반, 3점 중반 정도 국어, 영어, 사회 성적에서 나오니까 그 학생들 1단계만 통계하면 2단계는 실기 100입니다. 해볼 만한 거라는 거죠. 네. 과기대 2.9가 최저 나왔고요. 역시 이것만 통과하면 실기 100으로 할 수 있는 전형이다. 자,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입결 보시면은요. 대략적으로 이제 중앙대나 단대 죽전자, 수도권에 있는 분교 괜찮은 학교죠. 네. 22대 1, 24대 1. 왜 그래요? 20배수 커트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실기 80 들어가고 대략적으로 3등급 중반대까지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보시면 경희대 국제, 명지대 자연 역시 우리가 조금 수도권이지만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경쟁률 다시 50대 1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높고요. 명지대만 작년에 조금 약간 좀 학교가 좀 위험했죠. 파산 위험 있어서 14대 1 정도로 낮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이슈가 좀 거의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인천대라던가 강남대 이런 학교들 보세요. 경쟁률 보세요. 역시 5대 1 한 자릿수죠. 역시 비선호 대학들은 낮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라던가 네, 화성에 있는 협성대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대략 한 자릿수에서 14대 1 정도이고 합격자 70컷 것도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성적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또한 반영 과목도 10과목, 15과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의 성적대는 5등급 전과목 기준으로 5등급에서 6등급까지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학생들이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는 바로 이 정도의 학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절히 섞어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신 등급별 어떻게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 때까지 형성하는 좀 상위권의 학생들은 수시는 어차피 비실기 위주로 최상위권이 실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비실기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 숙지하고 면접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지원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실기 준비를 병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과기대나 숙대 등 단계별 실기 전형하는 대학 지원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정시 위주 선발대학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비실기로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시 준비하면서 같이 수시에 비실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능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수능 성적이 최상위권은 높아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수능 성적만으로도 1단계로 커트를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수능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4에서 5등급대입니다. 자, 지원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은 실기 전형 위주로 비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반드시 6개를 상향 하나, 소신 지원 2개 정도 그 다음에 적정 2개, 안정 하나 정도를 선택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상향 내지 소신으로 쓰면 6개가 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렇게 하나 3개 정도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나 나는 꼭 정시까지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정시에서 지원 희망대학을 좀 미리 지원을 해서 실기 미리 경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수능 준비 병행해서 수시 올린 수시에서 나 무조건만 수시에서 붙겠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4에서 5등급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한두 개 전문대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학생부 교과 한두 개는 신한대나 동양대 같은 학교 4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전문대는 정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5등급대까지는요.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교과 100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으로 명지전문대, 한양여대 같은 학교들 대략적으로 5등급에서 6등급까지도 실기로 하면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 100 전형이 명지전문대, 한양여대 대략적으로 원래는 한 4등급 중반 후반에서 평균 나오고요. 5등급에서 커트 나오는 학교들입니다. 네. 그러나 정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수능 공부를 지속해야 되죠. 마지막 6등급 이하입니다. 자, 이 학생들은 실기 비율이 높은 전형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기 80에서 100% 대학 동덕, 서울, 서경 이런 학교들인데요. 경쟁률 또한 높았죠. 그러나 최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 실기 준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상위권 수상이 있으면 특기자 전형 지원 가능한 거 이것은 이제 그 수상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그게 아니면은 수도권 전문대라던가 아니면 인서울 전문대 실기 전형, 명지 전문대, 한양여대 6등급도 붙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6등급 이하는 수도권 전문대, 그 다음에 경기 외곽, 충청, 강원권은 4년제 대학도 요즘은 6등급, 7등급도 잘만 지원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가지 않을 것이면 이렇게 좀 지방에 있는 4년제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내신 들어가지 않는 개원대, 청강대 정도 반영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꼭 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면 정시의 전문대들 많이 뽑지는 않지만 수능 두 영역만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 한 2개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원 전략까지 다 알아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수시는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은 비실기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정시 반드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4에서 5등급 중간 내에 형성하는 학생들은 실기 위주로 중시로 하면서 역시 수능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좀 하위권의 학생들은 어쨌든 좀 수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실기 반영 비율 높은 대학 그리고 전문대라든가 지방의 4년제 대학들도 좀 같이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좋은 수시에서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